네, 안녕하십니까. 제4회 혁신과 공존의 교육학술대회 포스터 발표를 할 교육행정전공 박사과정 황정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연구는 교육거버넌스 관점에서의 시도교육청위원회 운영 관련 자치법규 분석입니다.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본 연구는 교육법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먼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볼 때 교육 거버먼트에서 교육 거버넌스로의 꾸준한 이동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민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교육 거버넌스 관점에서 다양한 교육위원회 수립 시도가 있었으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에 그쳤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한 국가교육회의 설립이 실시되었고 2021년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22년 9월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첫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즉, 중앙 차원에서의 결정 주권을 가진 광역교육 거버넌스가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중앙의 흐름을 고려할 때 지방교육자치 또한 로컬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체제 구축 수준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 거버넌스 관점에서 지방교육자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로컬 거버넌스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셀과 가시의 연구와 김의영의 연구를 참고하여 로컬 거버넌스의 특징을 분권화, 참여, 책무성, 효과성, 투명성으로 정리하고 이러한 프레임 안에서 관련된 자치법규를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먼저 교육 거버넌스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거버넌스라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통제권을 배분받아, 즉 분권을 기반으로 수평적 협력을 기반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 즉 협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거버넌스는 분권과 협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스트럭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거버넌스를 교육계에 처음 가지고 온 것이 세르지오 반니입니다. 교육 거버넌스라는 것은 중앙정부, 교육부, 그리고 지방교육행정기관, 교육청, 유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관련된 구성원, 시민사회 등 관련된 주체들이 협치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포괄적인 교육 지배구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교육 지배구조는 중앙정부 수준, 지방정부 수준, 단위학교 수준과 같이 다양한 층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 거버넌스 관점에서 교육위원회 주권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정부 주도의 교육위원회 역사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까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91년도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처음 공포가 되었고 문민정부부터 꾸준히 교육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다만 박근혜 정부까지는 이것이 자문기구에 그쳐왔다는 것이고 심지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교육자문기구는 폐지가 되었고 과학기술자문회의만 유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교육회의라는 자문기구를 다시 부활시키고 이 국가교육회의라는 자문기구를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초월적 거버넌스 설치를 위한 준비 단계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교육자치를 위한 시도교육청 조례 규칙의 역사와 위상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의 지방교육자치는 91년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출발점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육 조례와 규칙은 자치법규의 일환으로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이 가능한데요.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교육 조례는 교육법 체계 내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지는 못하였습니다. 교육 조례는 일부 미시적인 행정사항만을 다루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교육 조례와 규칙의 자치적 실효성이 증가하게 되었고 다시 말하여 교육부의 입장에 지방 교육 자치가
그러니까 지방의 교육청이 무조건적으로 교육부의 입장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교육 스스로 독자적 행보가 가능한 상황이 조성이 된 것입니다. 또 이러한 상황 때문에 교육청과 그리고 교육부 간의 논쟁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거버넌스 관점에서 교육법 연구들이 일부 수행되었고 또 본 연구에서는 연구 분석 틀 수립을 위해서 시도교육청의 조례 분석 연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조례 조항 흐름에 따른 순차적 비교 분석 연구들이 있었고 또 연구 목적에 따라 별도의 분석 요소를 설정하여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교육법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행 연구들은 거버넌스를 분석의 핵심에 두고 수행한 것이 아니라 국교위 그 자체에 주목하였다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습니다. 또 연구 분석 틀 수립을 위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조례 조항 흐름에 따라 순차적 비교 분석 연구를 한다면 해당 자치법규의 흐름 이해와 전체적인 조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면 연구 목적에 따라 별도의 분석 요소를 연구자가 설정하여 연구를 할 경우에는 특정 프레임에 맞추어 탐색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측면에서의 균형감과 심도 깊은 고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연구 방식의 장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순차적 비교 분석 방법과 연구자가 설정한 로컬 거버넌스 요소에 따른 분석 방법을 병렬적으로 활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3장 시도교육청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자치법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기본 현황을 분석해보면 우리나라에는 총 17개 시도교육청이 존재하는데 이 중 4개 시도교육청을 제외한 13개 시도교육청에서 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자치법규를 운영한 것은 전라북도 교육청으로 전라북도 교육청은 교육훈령으로서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 이후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18년도부터 23년도까지 조례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전라북도 교육청이 시발점이긴 하나 전라북도 교육청은 훈령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12개 시도교육청은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광주, 전남, 경남의 경우 관련된 자치법규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시도교육청별로 자치법규의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치법규의 순서에 입각하여 순차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의 포함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보시면 목적, 정의, 기본 원칙, 적용 대상부터 마지막 관리 및 정비, 의회 보고, 수당 이렇게 자치법규의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목적과 정의 그리고 관리 및 정비, 수당 등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적으로 부분적으로 시도교육청별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구분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 표를 살펴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로컬 거버넌스 관점에서 자치법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연구자가 특정 프레임 속의 요소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방법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안셀랩 연구와 김의영의 연구를 참고하여 5가지 로컬 거버넌스 요소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소는 분권화, 두 번째 요소는 참여, 세 번째 요소는 책무성, 네 번째 요소는 효과성, 다섯 번째 요소는 투명성이 되겠습니다. 네, 로컬 거버넌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단순히 일부 전문가 혹은 이익 집단의 네트워크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 차원에서 지역 관련된 주체들이 문제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관료 중심의 거버먼트보다 더욱 전문적이고 책임성이 있으며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장점을 갖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5가지 요소에 따른 자치법규 분석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분권화입니다. 자치법규들을 쭉 살펴보았을 때 2개 시도교육청에서 위원회의 목적으로 자문, 조정, 협의, 심의, 의결을 포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즉, 그 울산의 경우에만 자문 역할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부산의 경우에는 위원회 권한 남용을 경계하는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네, 대다수의 시도교육청에서 개인의 위원회 중복 참여를 최대 3개로 제한함으로써 권한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정정하겠습니다. 이 2개의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12개의 시도교육청이죠. 네, 울산을 제외한 12개 시도교육청에서 자문, 조정, 협의, 심의, 의결까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참여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위촉 위원회 범주를 명시한 시도교육청은 69.2%, 그렇지 않은 시도교육청은 30.8%를 나타냈고, 위원 구성의 비율과 관련해서는 성별 편중 방지를 하고 있는 교육청이 9개로 69.2%, 공직자와 민간의 비율을 명시한 교육청은 6개로 46.1%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책무성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책무성 관점에서 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자치법규를 살펴보면 청렴서약서 외에는 별다른 해당 사항이 없었고 이 또한 69.2%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이 청렴서약서는 위원 참여에 있어서 투명성, 객관성을 지닌 자세만을 강조할 뿐 실제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 혹은 실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권한 부여에 따라 수반되는 책임을 거버넌스에서 명확히 다루지 않는다는 그러한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효과성입니다. 위원회를 설치할 때 설치해야 되는 요건, 예를 들면 전문가 필요성, 다주체 협의의 필요성, 독자성, 연속성 및 상시성과 같이 설치 요건을 명시한 것은 92.3%였고 세부적인 요소에 따른 부분은 보신 바와 같습니다. 또 위원회의 질관리 측면에서 활동 내역서 제출을 명시하고 있는 곳은 76.9%, 또 내역서 검토에 따른 조치를 명시하고 있는 교육청은 76.9%, 또 2년 이상 실적 저조 시 해당 위원회 정비 및 폐지를 언급하고 있는 교육청은 100%, 13개 교육청 모두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성 관점에서 위원 공개 모집을 명시하고 있는 교육청은 7개로 53.8%, 제척, 기피, 회피를 명시하고 있는 교육청은 92.3%, 회의 공개는 84.6%, 회의록 공개는 30.8%, 위원 명단 공개는 23.1%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자치법규는 총 17개 시도교육청 중 13개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교육위원회 주권의 역사를 살펴보고 지방교육자치 관점에서 시도교육청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자치법규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컬 거버넌스 구성의 핵심 요소인 분권화, 참여, 책무성, 효과성, 투명성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자치법규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논의점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총 17개 시도교육청 중 로컬 거버넌스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시도교육청이 명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자치법규를 운영하는 시도교육청은 13개이며 대구, 광주, 전남, 경남의 경우 미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자치법규는 전체 산하위원회 운영에 큰 모체가 되는 자치법규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시도교육청 산하위원회 참여가 관련 주체들에 대한 개방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시도교육청 산하위원회 참여에 대한 관련 주체들에 대한 개방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운 측면들이 있는데 이것은 분권의 가능성이 명시적으로는 갖추어져 있지만 위원회 공개 모집이 53.8%에 그치고 있다는 점, 위촉 위원 범주의 참여 희망 시민을 규정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38.5%라는 점에서 관련 조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참여 주체의 권한에 따른 책임 부여가 매우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효율적인 거버넌스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참여 주체에게 책임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물론 시민과 민간의 공공참여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며 책임 없는 참여는 결국 자문수춘에 그칠 뿐 심도 깊은 심의와 의결로 이어지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네, 본 연구의 기여 및 한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는 중앙 차원에서의 교육 거버넌스 개혁 흐름에 발맞추어 로컬 거버넌스의 효율적 운영이 자치법규상 담보되어 있는가를 탐색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석 대상의 자치법규가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도교육청 위원회 운영의 거시적 측면에서 제정된 자치법규라는 점에서 로컬 거버넌스 운영의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습니다. 따라서 추후 시도교육청 산하 세부위원회들과 관련된 자치법규들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교육 자치와 로컬 거버넌스 관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